글쎄요. 자신을 지금까지 금지 오겹 키웠을 할머니에게 이런 짓을 저지를 이게 믿겨지십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3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한 가정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는 엄마와 아빠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집에 계시지 않을 때 이 외할머니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과 외할머니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다음 날 엄마와 아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딸은 온데간데 없고 사망한 외할머니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네. 자, 경찰도 이 용의자를 찾아 나섰겠죠. 네. 예, 찾다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집에 와서 온데간데 없어졌던 이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진 외할머니의 손녀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희영 교수님 잡고 봤더니 이 손녀한테 뭔가 이유를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처음에 경찰도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범행 동기가 뭡니까 대체? 이런 끔찍한 사건의 범행 동기를 자백을 하는데 문제는 그 자백한 내용들이 또 이번 사건 엮기 선뜻 와닿지가 않네요. 이 외손녀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병이 좀 있어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그 병명은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자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그랬는데 문득 죽으려고 하니 나 혼자 죽는 게 좀 억울해서 그 당시에 함께 있던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 이 말은 외할머니만 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는데 마치 죽음의 동반자로 집에 있던 외할머니, 그 죄 없는 외할머니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얘기가 과연 맞는지라는 의문이, 그리고 이게 맞더라도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 게다가 그럼 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까? 외할머니를 먼저 그렇게 살해한 다음에 나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나는 그냥 집으로 나섰다라는 게 외손녀의 진술이고요. 이 진술 역시 잡히자마자 반성하듯이 한 얘기도 아니고 처음에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굉장히 어렵게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거짓말이냐 하기에는 또 약간의 또 어느 정도의 아주 일말의 신빙성 조금은 있는 것이, 나중에 이 경찰이 이 여성의 진술을 듣고 이 여성이 집에 있던 거울에 있던 문구가 떠올랐는데요. 그 문구에 할머니가 죽이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립스틱으로 거울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아마 이 여성이 그래 좀 그때도 선택을 하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을 들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동기가 아파서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했다? 이 자체가 사실 너무나 끔찍하죠.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흔적은 경찰 조사 결과 발견되지는 않았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신의 방, 손녀라는 사람입니다. 19살입니다. 자신의 방 거울에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잖아요. 거울에다가 립스틱으로 뭔가 그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할 만한 문구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 손녀라는 사람, 이 여성의 진술 보면요, 평소 역류성 식도염으로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러 마음먹었다 했는데, 그런데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 큰 병입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대체 어떤 병입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물이 넘어온다 그러지요. 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 우리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하고 위에 경계에 있는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헛번이라 그러는데요. 네. 막 가슴이다가 의외로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 협심증인가 보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보면은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상태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더라도 또 치료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 증상이 가라앉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환자분이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거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있다고 가정이 되면은 네. 그 역류성 식도염의 증세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제 신경이 분산되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우울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세에 굉장히 예민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죽음을 생각하게 됐었던 건데 거기에서 외할머니를 갖다 선택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진짜 외할머니가 굉장히 자신한테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할머니를 갖다 자신의 어떤 동반 자살의 대상자로 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손녀가 계속 와서 집에서 있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다 그러면 외할머니가 옆에서 제일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외할머니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제일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앞으로 쭉 진술을 갖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많은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동반 자살에 누구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자신이 죽고자 하는 마음 대신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네. 이 외손녀란 사람은요, 경찰 조사에서 김기혁 아나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죽기가 억울해서 집에 있던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인데 이 외손녀라는 사람 그럼 평소에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이 외손녀는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라는 어떤 그 상황 판단도 해볼 수 있는데 범행 9시간 전에 그 마트에서 공구 진열대를 서성이면서 흉기를 구매하고 네. 또 목장갑과 마스크도 구매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또 포착이 됐습니다. 네. 마트에서요, 이수정 교수님, 마트에서 정말로 오싹합니다. 흉기를 5자루를 구입을 했대요. 물론 그 마트 관계자나 종업원분께 저희가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지만, 자, 보세요. 여성이 일반인이 흉기를 5자루를 구입해요? 그럼 뭔가 좀 수상한 낌새나 경찰에 신고 한 통만 했어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대목입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지금 네. 이 사건 보면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연유는 이 손녀가 범행을 한 이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변기에다가 일부러 빠뜨렸어요. 이게 실수라고 주장 중인데. 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외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지금 집을 나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휴대전화 안에 무엇인가 증거가 뭐 예를 들자면 SNS 상에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거나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 네. 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때도 처음에는 공범이 있는 것을 가정하지 못했지만 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종류의 행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문자 기록 같은 걸 이것도 네. 이제 수사 과정 중에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남은 건 경찰의 몫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뭔가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부분은 경찰이 퍼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계획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진술도 뭐 동기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해야 될 뭐 조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정신병력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하지만 네. 가족들이 모르는 정신병력 부분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범행 이후에 지금 군포 교육원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목격자의 얘기에 따르면 뭐 책을 본다든지 피곤한 사람처럼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평소에요. 아하.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사실은 뭔가 정신병력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뭐 다각적으로 일단은 그 피해자 외할머니 시신 부검해서 결과를 본 다음에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요, 이 자신의 외할머니에 대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정말로 믿기지 않은 범죄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범행 동기 그리고 앞서 이수정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과연 자신의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도 샅샅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